최근에 아마존에서 엄청난 내부 문건이 하나 유출됐습니다. 바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아마존의 로봇 혁명 계획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0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딱 10년 안에 자동화 기술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일자리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60만 개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여러분, 이 60만이라는 숫자가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존의 내부 목표를 보면요. 당장 2030년까지, 그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그때까지 전체 운영 프로세스의 무려 75%를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75%라니? 그럼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대체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걸까요? 당연히 계획이 있겠죠. 아주 구체적이고 또 여러 해에 걸친 굉장히 상세한 로드맵이 이미 다 짜여 있었습니다. 자, 그 계획을 한번 단계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계획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작은 무려 2012년이에요. 이때 키바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2027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로봇이 16만 명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2033년에는 사람을 거의 더 뽑지 않고도 매출은 2배로 늘리는, 말 그대로 성장과 고용을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완성하려는 거죠. 이 거대한 계획의 핵심 기술이 바로 코봇이라는 겁니다. 협동 로봇이죠. 이게 뭐냐면 사람을 아예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도록 설계된 로봇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마존이 참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일부러 AI나 자동화처럼 좀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단어는 피하는 거예요. 대신 코봇이나 첨단 기술 같은 용어를 쓰면서 심리적인 저항감을 슬쩍 낮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푸트에서 실제 테스트까지 마쳤어요. 거기에 로봇 1000대를 딱 투입해봤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인력이 약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이 성공적인 테스트를 발판 삼아서 이제 다른 40개 시설에도 이 모델을 쫙 퍼뜨릴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아마존은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동화에 목을 매는 걸까요? 당연히 돈 때문이겠죠. 그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동기는 크게 3가지예요. 첫째, 당연히 비용 절감입니다. 포장물 하나 보낼 때마다 약 0.3달러씩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둘째, 채용 없는 성장.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 더 안 뽑고도 매출은 2배로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성. 물류 처리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리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과거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비교한 건데요. 왼쪽을 보세요. 예전에는 회사가 성장하려면 무조건 사람을 많이 뽑아야 했어요. 인건비가 그냥 비용이었죠.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모델을 보면요. 성장이 더 이상 채용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술에 투자하는 게 미래를 위한 자본 투자가 되는, 이건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효율성과 성장,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인간적인 비용이라는 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사회와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이올 그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인력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흑인 근로자의 비율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 자동화 계획이 특정 인종 그룹에게 훨씬 더 큰 불균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충격은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아마존 내부의 단순 반복 업무겠죠. 물건 짚고 포장하는 그런 일자리들이요. 그 다음 파문은 지역사회로 퍼집니다. 아마존 물류센터 하나만 보고 살던 지역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어요.
파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쟁사들에게까지 번지겠죠. 월마트나 UPS 같은 회사들도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하면서 자동화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마지막 파문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닥치게 됩니다. 바로 대규모 직업 재교육이라는 엄청난 숙제가 우리 앞에 놓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몇 가지 미래 시나리오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런 아제모일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짚어주는 말인데요. 만약 아마존이 자동화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면 그 방식은 산업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즉, 아마존의 성공이 그냥 한 회사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경제에 자동화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올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금 계획대로 쭉 가는 기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경쟁이 막 붙으면서 자동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확장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합의해서 이건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완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한 명확한 직무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또 이들을 다시 교육시킬 수 있는 기금을 만들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마존의 공식적인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아마존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전체 계획의 일부일 뿐이고 우리 회사의 완전한 고용 전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한마디로 전체 그림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아마존의 내부 계획을 통해서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단면을 살짝 엿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 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과연 기업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 혹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는 걸까요?